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노동자 상당수도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노조와 국토부 모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저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광산구 하남산단과 광양항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2,6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의 여파로 화물을 실지 않고 운송을 멈춘 트레일러가 수킬로미터 가까이 늘어섰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물류의 주요 거점지에서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으로 일몰지를 폐지하자! 파업의 주요 쟁점은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종료 여부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올해 만료될 안전운임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기사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강경히 맞서면서 운송 중단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그리고 국회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교섭으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적치 공간을 확보하거나 철도 등 대체 운송책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광주 삼성전자와 위니아에어컨, 기아차 등에선 배송 차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파업 현장 일대에 기동대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장 내 차량 통행 방해와 폭행 등 혹여나 발생할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전남 화물차 노동자들이 생계 안전을 요구하며 거리입니다. 노동자들은 최저 운임 비용을 보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무엇이고 또 어떤 쟁점이 남아있는지 이어서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피곤한 상태에서 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차 기사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자며 도입됐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화물차 기사, 공익대표 등 주체가 주요 구간마다 최소 운임 가격을 정해두는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인데 지난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 순수입이 증가했음에도 화물차 기사들의 업무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로 상승한 운임 단가가 버겁다고 하는 반면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과적하게 되고 또 화주들은 또 빨리 오라 하니까 또 빨리 가서 푸고 해야 또 다시 또 쉴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속도 하게 되고. 문제는 대치만 있고 해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로 끝이지만 기한 연장이나 확대 등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입법 사항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미루는 사이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화물차 기사는 현재처럼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그때마다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운임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유가 인상, 인하분을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또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운송료는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저희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운임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강대강 대치를 풀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과 휴식권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전남 전기지부는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전기 노동자들은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사측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물론 3일의 하계 유급 휴가마저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광주 전남 67개 한전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 830여 명이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등 지방선거 참패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반성 없이 무늬만 혁신, 쇄신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과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무능과 정치력 부재를 꼬집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상호 카드로 또다시 비대위 구성 등 당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꾸린 비대위가 불과 석 달 만에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다시 한번 당의 체질 개선에 나선 겁니다. 그렇지만 패배 원인과 당의 방향성, 그리고 총선 공천권을 질 오는 8월 전당대회를 놓고 계파 간 속내가 극명하게 갈리는 등 볼상사나운 모습은 여전합니다. 국회에 첫 발을 뗀 이재명 상임 고문이 자신의 책임론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한 발짝 비켜서 있는 것도 이런 복잡한 당의 역학관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텃받침을 자부하는 광주 전남의 정치력 부재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당의 행태에 어느 국회의원 하나 제대로 된 목소리도 없고 광주의 역대 최저 투표율,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잡음과 후유증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 비주류 초선들로 당의 변방으로 밀려나면서 리더십이나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한 채 당 노선 투쟁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과거 김대중 민주당, 실용적인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참회 없이 계파 갈등과 앞으로 정치 행보만을 생각하는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 지난 2017년 탄핵 여파로 대선 패배는 물론 국회 의석의 3분의 2 정도를 힘없이 내줬던 현재 여당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특정 상임위원회 쏠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광주 국회의원 3명이 산자위원회를, 전남 국회의원 5명이 농해 수위를 1순위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과 AI 등 첨단 과학과 관련된 국방위와 과기정통위, 환경노동위를 1순위로 지원한 지역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절한 상임위 안배와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광주시를 이끌어갈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민선 8기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인수위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당선인이 이끌 광주 4년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란 이름으로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경험과 이론을 두루 갖춘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는데 경제와 복지, 건설교통, 관광문화 등 6개 분과 2개의 TF가 당선인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현장 전문가들인 만큼 시민들의 당당하고 빠른 시정 변화 발전에 부응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인수위는 최우선으로 강 당선인의 공약인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5개 신경제 지구 구축 등의 실현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AI 반도체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새 정부에서 채택한 지역 핵심 현안 사업들을 강 당선인이 실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어떻게 녹여내느냐는 겁니다. 수년째 표류 중인 군공항 이전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 인수위가 어떤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지, 이 과정에서 전남도와의 갈등은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꼬인 실타래의 적절한 해결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요구사항 등에 호흡을 맞춰가면서 여기 계신 20여 분의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수위원 활동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 꾸려진 인수위원회가 지역의 해묵은 현안에 대해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는 강 당선인의 약속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2+에 이미 검수 완박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며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때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박 검사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영산강과 금강 유역의 환경단체들이 보처리 방안을 두고 결정된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등 84개 시민단체는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산강 죽산보 철거 등 보처리 방안 결정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온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영산강 죽산보는 철거,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 세종보는 철거, 봉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처리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철거가 예정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아선 인근 상인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차량으로 공사장 출입로를 가로막아 잔해물 해체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없이 잔해물 해체 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승마장 내 사업장 운영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장검으로 상대 종업원을 협박한 53살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 30분쯤 담양 고서면의 한 승마장에서 술에 취해 경쟁사업자의 종업원 25살 B씨를 찾아가 1m가량의 진검을 꺼내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승마장 내 경쟁사업자와 운영권을 두고 다투다 종업원 신분인 B씨가 싸움에 끼어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숨진 28살 A씨가 젊은 나이로 지병이 없었다며 의료과실을 수사해달라는 유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중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47명 나왔습니다. 광주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142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여수, 순천에서 각각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20개 시군 2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광주 53만여 명, 전남은 59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